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은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전 리먼의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Left is not work 읽고 있습니다. 원서도 2023년에 나온 책이고 2023년 맞죠? 2022년인가요? 3년으로 알고 맞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번역서는 2024년 4월 말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네. 그 지난 방송 말미에 앞부분의 일부 내용을 YG가 설명을 약간 하긴 했는데 혼비님이 뭔가 이제 부족하다. 약간 반박하고 싶은 여지는 조금 있다. 해봐요. 그건 좀 뒤에 가서 하면 안 뒤에 될까요? 할까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철학자가 쓴 책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철학 관련된 용어, 맞아요. 개념 이런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뭐 JYP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철학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담 쌓고 살거든요. 일단 그 중요한 단어가 계몽주의인 것 같은데 맞아요. 계몽주의가 원래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너무 책으로 한 권을 쓰신 한 건데 권을 지금 계몽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위해 한 권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낯설다고 생각하거나 낡았다고 생각하는 계몽주의가 이 수전 리몬이 보기에는 이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전 리먼은 계몽주의의 세 가지 미덕을 책 전체에서 맞아요. 꼽은 것 같아요. 하나는 보편주의다. 그러니까 뭐 나라별로, 인종별로, 여성과 남성 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딱딱딱 구획되고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가치, 공통의 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 이제 그런 보편주의가 일단은 중요한 가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를 지배하고 B가 A를 지배하고 C가 A를 지배하고 다 모두가 모두를 다 지배하는 권력관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정의를 찾는 거 가당치 않은 일이야.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런 속에서도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더 정의로운 일인지,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나은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 가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뭔가 지향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번 시간에 말 적게 한다며. 세 번째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읽으시면 다 나와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책에 있는 겁니까? 내용을 나와요. 설명한 거예요. 다 뒷부분에 책에 있는 나오는데.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원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계몽주의가 뭐냐, 그리고 워크는 좌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몽주의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이 책 중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계몽주의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역사적 흐름과 계몽주의가 오해받아왔던 역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이게 철학서잖아요. 네. 본인도 철학서라고 규정을 하고 있듯이. 그래서 이게 중간 부분에 가면 수잔 리먼이 당연히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철학사의 어느 정도의 흐름은 다 알고 있을 거고, 플라톤이 무슨 말을 했고 헤겔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 이해하고 해체주의가 무엇일지 알 거다라는 전제하에 뭔가 연대기적인 형태도 아닌 상태로 막 갑자기 가끔 플라톤이 튀어나왔다가 막 헤겔이 튀어나왔다가 푸코가 튀어나왔다가 해서 이제 이 책 중간 부분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책 중간에 이 수잔 리먼이 계몽주의까지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를 왜 수잔 리먼이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을 한 2분 정도의 약간 흐름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왜 막 플라톤이 나오고 막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서양 철학사에서 뭔가 이렇게 철학의 체계를 되게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이 책에 나오기도 하는 이제 5명의 좀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는데 고대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근대의 칸트 헤겔 이렇게 5명을 꼽을 수가 있고요. 수잔 니먼이 물론 이 본문에서 플라톤은 이렇게 이데아를 중심으로 한 되게 보편주의 쪽에 가닿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개별성을 얘기하는 다양성 쪽으로 가 있는 차이가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철학의 체계를 세운 5명이 있는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철학의 흐름이 확 뒤바뀌는 게 철학의 체계라는 건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 정의, 합리 이런 거 다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굉장히 큰 흐름이 딱 끼어드는데 그 포문을 여는 게 프로이트, 마르크스 그리고 니체. 여기에 프로이트는 안 나오지만 마르크스랑 니체는 또 되게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프로이트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성 하지만 인간한테는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욕망들이 있어라고 해서 해체해버리고 마르크스는 철학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인간은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존재야라고 이제 정리해버리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 철학 체계 부셔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니체가 뭔가 이렇게 해체주의의 시초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푸코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니체의 해체주의를 이 계보를 잇는 3명 데리다, 들레즈, 푸코. 그래서 이제 해체주의 프랑스 철학자 3인방인데 여기서 이제 수잔 니몬이 푸코를 굉장히 계속 언급하면서 푸코를 낱낱이 해체주의자인 푸코를 니몬이 해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니먼이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계몽주의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거예요. 해체주의자들이 아무것도 진리는 없고 철학적 체계도 없고 합리성 이런 정의 이런 거 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때가 마침 아까 YG도 얘기했지만 68혁명 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약간 68혁명을 기점으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해체주의 철학자들이 수잔 니먼의 표현을 빌면 마치 스포츠 하듯이 진리라는 걸 계속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홀로코스트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폭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강력한 주장과 함께 계속 해체하는 주장을 하고 이제 그걸 거의 플레이하듯이 그래서 니먼이 그 해체주의자들을 중간중간 조롱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시대에 그렇고 그런 프랑스 철학자들의 몽롱한 말들 뭔지 알지? 약간 그러면서 이제 니먼 같은 지식인들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다 해체해 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해체를 해놨는데 이제 니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리도 없다고 하고 정의도 없다고 하지만 진리는 있어. 보편주의란 분명히 존재해라고 이제 맞서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지식인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니먼보다 한 15살 위 정도인 알랭 바디우가 아니다. 정답은 있다 하면서 이제 다시 철학적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바디우나 니먼이나 그런 지식인인데 이 해체주의자들이랑 니먼이랑 가끔 이걸 읽다 보면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둘 다 그거에 있어서는 동의해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진리가 하나밖에 있다라는 것은 반대다. 진리를 하나를 규정해서 그 하나의 영역에 모든 것을 때려 넣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망치는 일이다라는 것은 해체주의자나 니먼이나 바디우나 다 동의를 하는 전제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는 지점은 이 책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 물잔에 물이 반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물잔 비유가 이제 책 중간에 나오는데 이제 해체주의자와 알랭 바디우랑 니먼의 차이는 어떤 문제에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막 A도 정답이고 B도 정답이고 C도 정답이고 어쩔 때는 D가 정답인데 B는 심각한 오답이고 막 이런 상태를 이제 해체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답은 없다라는 상태로 해석하는 거고 이제 니먼이나 바디우 같은 사람은 정답은 많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보편주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다 없고 문제도 해체가 되는 건데 정답이 많다라고 말을 하면 어쨌든 정답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있다. 다만 많을 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후자 쪽의 지식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어쨌든 정답은 있는 거니까 그 정답을 추구하기까지의 어떤 보편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생기고 게다가 또 정답이 많으니까 또 문화적 다원주의, 인간의 다양성 이게 이제 같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 게 이제 후자의 이론이고 니먼이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바디우나 니먼도 정답이 많다 이러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정답들 중에 이제 정답의 어떤 도구로 이건 어떨까 해서 이제 바디우가 거머쥔 건 약간 현대화된 버전의 공산주의. 그래서 바디우의 책이나 저술들을 보면 공산주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니먼이 이제 여기서 하나 붙든 게 이제 계몽주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니먼이 그 앞에 해체주의 철학자들을 간간히 비판을 하면서 왜 계몽주의냐라고 얘기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YG가 아무 말도 안 한 거는 특별상 방송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죠. 선배님이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경청합니다. 근데 뭔가 김원비의 뭐 현대 철학 책장 이런 거. 아니, 근데 뭔가 이런 흐름이 좀 들어간 상태로 이 책 중반을 읽어야 왜 갑자기 헤겔이 나오고 왜 갑자기 니체가 나오는지를 이해하시기도 좋고 뭔가 여기 막 하이데거의 인용문 이런 거 읽어도 모르겠는데 아 그냥 내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나보다 좀 감을 잡기 쉬우실 것 같아서 좀 약간 이런 흐름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혼비님은 책 내야 된다고. 김원비가 사랑한 스피노자. 이런 책 저는 그런 내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건 원래 있는 걸 정리만 한 거여서. 아니 왜 김원비의 다정 철학 이런 거 하나 내요. 나 아니, 너무 그건 정말 아까 잠깐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뭐 진윤건의 미하고 오디세이 뭐 왜 그러세요? 이런 책보다 이런 책 씹어먹는 그런 걸작이 될 건데. 그러니까 JYP처럼 그 철학 무식자한테 철학이라는 건 이런 거야라고 좀 알려주는 그런 책하는. 지금 저의 정리가 되셨나요? 아니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큰일이네, 망했네. 그 수전 임원이 비판하는 철학자들이나 철학사의 흐름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책걸상에 2번 정도 출연하신 서동욱 선생님이죠. 서동 선생님은 들레이즈 전문가니까. 그분은 해체주의자입니까? 아니, 그분은 그렇죠. 굳이 따지면 이제 그 계보에 서 계신 분이죠. 그리고 사실 저도 데리다 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혼비님도 그 생각의 출판사에서 이제 혼비님의 성향이나 뭐 활동 지향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워커는 좌파가 아니다라는 책에 추천사를 부탁드렸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호의적인 추천사라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따뜻한 추천사?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부탁을 한 게 아닐까. 근데 의외로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그 해체주의자, 뭐 들레즈나 데리다를 좋아하는 마음과 별개로 해체주의가 대답이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니먼처럼 뭔가 계몽주의든 뭐 알랭바디우처럼 공산주의든 뭔가 어쨌든 보편주의라는 걸 좀 다시 확립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하나는 보편주의, 두 번째는 정의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제가 왜 까먹었나 생각을 했더니 너무나 약간 식상한 이야기여가지고 까먹었던 거예요.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자기가 보기에는 계몽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좌파가 이 세 가지를 지향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포기하면 그건 좌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계몽주의하고 좌우하고는 관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몽주의를 가리켜서 이게 좌파적인 이념이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파의 개념이라고
하지도 않지만 사실 계몽주의는 오랫동안 우파의 이념으로 오랫동안 오해받았어요. 오해받았었죠. 오해받았다. 네. 근데 이름 자체가 계몽이니까. 계몽이니까 네. 우리 저 무지랭이들을 우리가 자 일깨워가지고 네. 뭔가 다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쵸. 끌고 가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 어.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 영어로도 이게 인라이트먼트 맞아요. 이거 불어 처음 생긴 것도 그 류미에르 그 뭐 어쩌고 같은 빛을 비추다라는 그쵸. 뜻이잖아요. 원래 네. 그 단어 근데 자체가. 실제로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처음 태동했을 때 이 책에도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만은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당대의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었고 정말 그냥 가장 진보적인 인물을 넘어서서 잡히면은 사형당하는 거의 여기도 사형당하는 네, 사형당한 사례도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오해에 대해서 임원이 되게 길게 쓰는데 이게 저도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아 내가 오해했구나 생각했는데 계몽주의 자체가 워낙 우파적인 사상으로 오해를 많이 받은 게 또 방금 YG가 말한 것처럼 계몽주의가 태동했던 그 시기가 마침 노예제 식민주의, 막 제국주의 이런 게 같이 횡행하던 시대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계몽주의를 수사학적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노예제나 이제 식민주의의 어떤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저도 21세기에 사는 저도 계몽주의를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YG가 말한 것처럼 계몽주의는 그런 계몽이라기보다 우리가 그 이전에 그 신학이 철학을 굉장히 중심으로 이뤘을 때, 그러니까 신, 원죄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어떤 반발, 약간 그것에 대한 비판적 이론으로서 이제 계몽주의가 나온 거여서 원죄 그리고 뭐 교회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왕권 귀족, 귀족 그 다음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반인권 그리고 성차별 그리고 인종차별 그리고 노예제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나온 게 계몽주의니까 사실 수전 임원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봐도 계몽주의는 정말 진보적인 것이고 이런 계몽주의의 실천과 계몽주의 사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그래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긴 해도 목을 날리지는 않지 않냐. 그쵸. 이런 세상이 나오는 게 그리고 뭐 너랑 나랑 그래도 막 빈부격차는 있지만은 노예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남녀 사이에 여전히 성평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불평등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이 과거에 비해서는 신장된 이 그럼요. 모든 것들이 밑받침에는 다 계몽주의와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실천과 노력이 있었다. 그걸 몰라? 뭐 이런 식의. 네네. 근데 진짜 재미있고 사실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그 장이 사실 백미잖아요, 이 책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렇게 길게 제 책걸상 출연 역사상 가장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다 읽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고 그걸 다 읽고 나면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또 아까 YG가 세 번째는 너무 진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세 번째를 잊어버리고 있긴 했지만 제일 중요하고 그 사회가 나아진다는 믿음 딱 그 단어만 들어도 약간 뭉클한 게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 결론까지 마음의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해 이 책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근데 길지 않잖아요. 와 굉장히 얇습니다. 네. 이 책이 뭐 900쪽이거나 그랬으면 때려 죽여도 제가 안 한다고 도망갔을 텐데 본문이 뭐 한 280쪽 그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판형도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책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앞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그 워크라고 욕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한심한 사람들 사례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재밌고 재밌죠. 이렇게까지 황당한 사람들이 있어? 야 진짜 이상한 사람 많구나. 근데 실제로 많아요. 사실 한국에도 많죠. 한국에도 이게 외국 많죠. 책이라서 지금 그럼요. 사례가 안 한국에도 나왔을 많죠. 뿐이지. 예.
그 제가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YG 말에 조금 반박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YG가 이제 예로 든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는 약간 이 책의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워크를 우리 벌써 앞부분에 그래서 워크가 뭡니까 할 때 셋 다 이제 명쾌한 답을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워크의 정의를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게 좀 저는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는 그 방금 YG가 얘기한 것 중에 정말 뭐 비건이든 성소수자성, 뭐 약자성을 이제 정체성으로 내세워서 그냥 다른 사람을 뭐 불링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하는데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목소리 중에는 분명히 삶 전체를 그 고민에 바쳐오고 당사자성으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좌파들도 있는데 이 모두를 다 이제 PC주의자, 사실 PC주의자들이죠. PC주의자들의 양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묶어서 다 워크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끔 책을 마무리해 버리니까 이 책을 우파들이 들고 가서 써먹기 너무 좋은 책이 된 거예요. 그게 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혼비님 생각에 뭐 일부 동조를 하면서도 일부 동의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수전 임원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는 거 오케이.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자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그 정체성이 소수자 정체성이라면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도 오케이. 그런 부분들은 저는 다 수전 임원이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평생에 걸쳐가지고 그런 운동에 연대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전 임원이 지금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나의 소수자 정체성만 가장 최선이고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곁을 두지 않는 그런 태도는 이제 수전 임원이 계속해서 부족주의라 다름없다라는 거고 그런 식의 운동은 고립을 지향하는 거고 결코 연대나 보편주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약간 오해를 무릅쓰고 그리고 욕을 먹더라도 좀 선을 긋고 싶다.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물론 너무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보편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이 두 개가 이제 조화로운 게 정말 좋은 세상인데 내가 당장 뭐 장애인으로서 삶이 너무 힘들고 겪고 있는 게 많아. 근데 지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데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확실해. 이 사람을 지지하는 이것도 워크라고 볼 수 있을까? 갑자기 한 정치인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 사이에 무수한 결이 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있죠. 그런데 이 수전 임원은 그건 좌파 정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수전 임원이. 이런 건 그 페미니즘이 태동하기 전에 영국에서 이제 여성들이 투표권을 달라 막 이러면서 아무 죄도 없는 상점에 돌 던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어쨌든 그게 여성 역사를 바꾼 운동이 됐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워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작은 개념. 왜냐하면 그 상점 주인이 무슨 죄야. 이 사람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어쩌려고. 하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분노해서 이제 막 돌 던지고 무기 들고 나와서 싸우고 때려 부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어쨌든 역사를 바꾸기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워크는 YG랑 조금 다른 게 그 아까 비건 얘기도 하셨고 뭐 그랬지만 그 애티튜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G 같은 사람이 여성 혐오적인 단어를 쓰는 것을 보고 이제 YG는 나쁜 사람이야. 나랑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개인적인 문제라면
이제 몰려들어서 이제 YG 페북에 이제 테러하는 거지. 이런 단어를 쓴 YG는 뭐 TVN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TBS입니다. TBS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TBS에서 물러나서 TVN으로 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책은 사선 안 된다 해서 약간 사회적인 죽음까지 바라게 되는 약간 그런 움직임들 많잖아요. 그런 트롤링들. 저는 약간 워크를 좀 그쪽 개념으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혼비님이 방금 뭐 드는 사례는 저는 당연히 배격해야 될 캔슬 문화. 네, 캔슬 캔슬 문화. 컬처 이런 거. 근데 이 수전 임원도 나는 단순하게 캔슬 컬처 현상을 이야기하고 시작하죠, 그다음에 그렇게. 그걸 비판하려는 책이 아니다라고 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전 임원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야. 그래, 그것도 문제지만 나는 그 이면에 있는 더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수전 임원은 저랑 좀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읽으면서 YG가 좋아하겠네. 그리고 YG가 나한테 이걸 읽으라고 한 건 예전에 YG와 제가 했던 어떤 논쟁들이 떠오르면서 야 이거 보고 수잔 니먼이 하는 말 좀 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 그런 건 읽으라고 아니에요.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건 거야. 네. 나도 그런 느낌으로 셋 중에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가장 공감하고 좋아할 사람은 YG인데 그쵸?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는 그러니까 YG 팬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책이고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는 그 혼비 작가님의 제가 김혼비 전문가잖아요. 혼비 작가님의 다정소감 일부의 각주야. 그걸 그렇게 읽는다고? 일부의 각주예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부가 파트예요, 파트 1이에요. 파트 일부가 1, 있어요. 파트 1. 파트 1? 네. 예, 파트 1이 주로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네, 담긴 그 혼비님의 파트 1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주석. 너무 근데 그게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네, 네. 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정소감 일부를 재밌게 읽은 분이 저거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정서가 일부를 재밌게 읽은 분이 이걸 보면은 더 좋은 시각이 생기죠. 그죠? 좀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혼비님의 다정서가 일부에 너무나 공감을 하면서 맞아 내 얘기야 생각했던 분들이 이 책을 읽었다면은 진짜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되게 지금 되게 옹호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약간 생채기가 나면 좀 그쵸. 어쩔 수 없이 방어 본능이 그쵸. 생기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그 혼비님의 다정소감 일부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또 이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를 읽으면서는 그래 이렇게 같이 좀 이해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부를 별 생각 없이 읽었던 분이라면 이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를 보고서 도대체 무슨 말했지 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근데 저는 이먼 책 읽으면서 딱 한 대목에서 약간 눈물까지는 아닌데 너무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 원래 책 구절을 읽진 않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약간 뼈 맞은 구절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을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인데 니체는 판도라 상자에 들어있던 모든 나쁜 것 중에서도 최악이야말로 희망이라고 말했다. 희망을 품게 되면 영원토록 고문을 당할 게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게 오직 마음의 평안뿐이라면 이들의 말이 옳을 것이다. 이들은 아마 이제 워크까지 포함한. 그리고 정말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철학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그 확신을 뒤집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운명의 마음을 쓰려면 적어도 한 조각이라도 이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다. 그냥 좋은 경치라도 좋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았는데 저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는 정치적 선택 그리고 피시하다고 믿어서 하는 행동이 사실은 결국은 내 마음의 평온?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래도 세상에 해는 끼치지 않고 있다. 이 느낌에 내가 너무 기대에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 뒤에 얘기하잖아요. 네가 당신의 마음의 평온이 중요하면 그냥 그렇게 살 거고 어떤 철학자가 와도 네 마음은 바꿀 수 없어. 근데 네가 세상에 대해서
한 방울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생각하는 게 있다면 네 그 생각에 생채기가 좀 나더라도 이런 수잔 니먼 같은 사람의 책을 읽고 뭔가 도전받는 비판들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좀 반성해라. 약간 이런 의미로 들었는데 YG가 저한테 던지는 메시지 같기도 했어요. 전혀 아니고요. 혼비님 워낙에 훌륭한데. 근데 이 구절 좋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이 세상의 운명의 마음을 쓰려면 바로 앞에 원문에는 없는 모양인데 뭐 그러나 정도 하나 넣어주면 훨씬 의미가 명확해질 것 그러겠네요. 같은데 네. 지금 저 아까 페이지 204, 205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들었는데 딱 거기에 그 접속사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러네요. 네. 그 지금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더 길게 하면 뭔가 두 분이 설화를 입거나 그렇진 않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않아요. 둘이 뭐 싸움을 하거나 아니에요. 저 YG는 정말 훌륭한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요즘에는 과연 내가 좌파인가 이런 생각을. 그게 궁금해? 그러면 더 커뮤니티에 가면 그 테스트가 있어. MBTI보다 좀 복잡해. 아니 근데 저는 YG는 요즘은 제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좌파 성향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너무 워크 중심의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도 싫어요. 지금 그거.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중에 좌파라고 혹은 진보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약간 너무 좀 봐봐, 내가 방송을 더 길게 할수록 뭔가 아니야, 저 YG님의 이 의견엔 너무 동의해요. 저 아마 YG님이 불편해하시는 그 진보 지식인이랑 저의 목록이 같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싫어요. 전 뭐 제작자 마인드로 요 정도에서 워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좀 옹호하고 싶고 제가 연대하고 싶은 분이 딱 있어서 제가 댓글로 가져왔잖아요. 네, 가져오세요. 말씀하세요. 네, 혼비님께서도 저희한테 추천을 해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작가. 네, 김진주 작가. 그 방송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그거 좀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베니도쿠님, 왜 하트는 한 번만 눌러야 할까요? 오늘 방송 하트 100개 누르고 싶을 만큼 좋고 뭉클하기도 하고. 아무튼 진주 작가님 너무 멋있어요. 응원해요. 네. 버들 옵션님, 정말 딸이 컸을 때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버들 되면 옵션님 아니고 버들님. 뒤에 옵션은 그냥 붙은 거예요. 그래요? 버들 옵션도 괜찮은데. 버들님, 네. 정말 딸이 컸을 때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되면 좋겠네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지 않는 세상을 위해 응원합니다. 네, 건강한 대진님께서도 같은 부산 사람이라 말이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부산 말투로 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부산 아니니까 임팩트 있는 논픽션 꼭 읽고 우리 조직의 피해자 보호 대책 보강에도 꼭 활용할게요. 뭔가 조직원이신가 보네요. 네. 우리 조직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맥퍼슨님, 저도 하트 5만 개요. 부모님이 누구신지 우리 딸도 이렇게 단단하게 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이 험하고 이상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네, 채땡땡땡땡님 귀한 게스트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님 응원합니다. 책도 읽어볼게요. 따구님, 이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밝고 씩씩한 김진주 작가님 응원하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광동 호랑이님,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과 같은 허술한 시스템에 분노와 책임을 느낍니다. 진주님 씩씩하고 당당하게 목소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드네요. 피하지 않고 맞설 때 두려움의 대상은 더 작아진다는 말이 맞나 봐요. 응원하면서 책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책걸상 나와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이번 주에는 수전 리먼의 철학 책이자 사회 비평서, 사회 비평서인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를 읽어봤습니다. 혼비님 없었으면 못했을. 네, 방송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혼비님 김혼비의 다종소감에 파트 1 일부에 정말 훌륭한 네. 지금 꼭 세트로 다종소감
한 권이라도 더 팔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치. 진짜 나 같으면 그 생각임에서 워크는 자파가 아니다와 김현주 가정소감 세트 판매. 아 저도 너무 좋은데요. 세트 판매한다. 네. 세트 판매. 그 아, 편집자한테 얘기해요. 그러게요. 그거는 양쪽 출판사가 합의 안 해도 할 수 있는 네. 거거든.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